미국 남동부 텍사스주의 댈러스. 이곳에 있는 한인타운에서는 한 미국인 여성과 한국인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가족 구성을 보이는 엄마와 딸은 여느 행복한 가족들 못지않게 평범하고 조촐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한국인 딸이 성인이 되면서 큰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딸이 친부모를 찾겠다며 한국으로 간다는 선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한국인 딸과 미국 엄마는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메리골드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인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쁘고 소중한 제 딸아이를 보며 하루하루 견디며 참고 버텨내었죠. 사실 힘들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딸도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자기 모습에 힘들어했고 어떨 때는 차별도 견뎌내야 했죠. 사실 제 딸은 한국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이죠. 어떤 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딸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자 혼자서 그것도 친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게다가 인종도 다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이제부터 저의 친딸이에요.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 키울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를 보며 그들은 혀를 차며 돌아서곤 했죠. 그게 현실적인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한심하다는 듯한 반응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에게 제이미가 와준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이어질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은 저였어도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은 아니었죠. 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은 제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커가는 성장기나 사춘기에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곤 하는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이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요. 어쩌면 일어날 일이 당연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뿌리를 궁금해하고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된 딸이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말을 꺼냈을 때는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들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친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온 마음을 다해 키운 딸이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딸은 저에게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언급하더니 한 번쯤은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당시에 꽤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칠 줄 알았지만 직접 만나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딸의 생각을 오해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니?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전혀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저 호기심이라며 말이죠.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딸의 친부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였기에 더욱 그랬죠. 딸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되면 크게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진실이라도 숨겨야 하는 진실도 있는 법이니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모든 진실을 다 알면서 살아가면 제정신으로 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때로는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제 딸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죠. 제이미,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니? 엄마 생각에는 굳이 한국까지 직접 가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정 궁금하면 엄마가 한번 알아봐서 연락처를 구해볼게. 하지만 딸의 생각은 완고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야 그런 식으로 말로만 들어도 이해했겠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신은 뭔가를 하려고 친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원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별 수 없이 딸이 친부모를 찾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딸의 눈빛에는 제가 반대하더라도 혼자서 한국에 가서 기어이 친부모를 찾아낼 것이라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결국 딸이 이렇게 친부모를 찾겠다고 나서는 게 모두 제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에게서 친부모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죠. 말로는 온 힘을 다해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제가 알고 있는 딸의 생물학적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정보라고 해봐야 이름과 그 당시 살았던 집 주소가 전부였지만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려줬다면 아마도 딸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지금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죠. 처음에 딸은 제가 이 정보들을 넘겼을 때 혼자서 한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제가 듣고 말렸죠. 너 한국말 할 줄은 아니? 외국에 가면서 그 나라의 말을 할 줄 모르면 위험해. 내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꾸나. 그런데 그 다음 딸에게 들은 말은 저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실 나 한국어 할 줄 알아. 엄마한테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 안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공부해왔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한국 드라마랑 영화가 재밌어서. 어쩌면 딸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 당연하게도 딸도 그런 한국의 문화를 접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모습이 자신과 닮았다는 점에서 묘하게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몰랐죠.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저도 조금은 마음이 비워지더군요. 그래도 혼자는 안 돼. 네가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엄마 눈에는 아직 애야. 무조건 엄마랑 같이 가. 저의 완고한 태도에 이번에는 딸이 한 수 접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의 한국 동반 여행이 시작되었죠. 뭐 엄밀히 따지면 여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보는 한국이었기에 저 또한 조금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디 제이미가 상처받는 일은 없기를 바랐죠.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부터 목표를 향해 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를 절차적으로 거치는 중이라고 봐야 했죠. 딸은 처음 와보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들떠했고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꼭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한 번쯤은 한국에 와보고 싶다는 말도 했거든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째 날은 한국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둘째 날, 드디어 우리는 딸의 친부모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혹은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모를 주소지를 향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릴 반겨준 사람들은 딸의 친부모가 아닌 30대의 젊은 한국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살게 된 기간이 벌써 5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분들이 이곳에서 살았던 것일까? 아니면 훨씬 이전까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그분들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딸을 보는 제 마음도 미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주소지 한 군데만 둘러보고 포기를 해버리긴 아까웠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른 곳들도 조금 더 알아보자고 설득했죠. 사실 저 또한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과연 헛된 시간은 아니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결국 우리는 몇 날 며칠을 주소지 근방을 배회하며 조사하던 중 그분들을 기억하던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 부부를 찾는구먼. 근데 어찌 아는 사이인가? 하긴 그 선생님들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 그 의사 부부는 세계를 떠돌며 의료 봉사활동을 하던 부부였네. 참, 하늘도 무심하지? 그렇게 선한 사람들을 그리 일찍 데려가고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미국 쪽인가 어딘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남자 선생님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떴다는 걸로 알고 있네. 그리고 혼자 남은 여자 선생님도 무슨 영문인지 한참을 보이지 않더니 어느 순간 저 집주인이 바뀌더군. 알고 보니 그 여선생님도 죽었다던 모양이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딸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을 더듬던 노부부는 그렇게 자신이 아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딸은 슬픈 듯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였겠죠. 궁금증을 참지 못한 딸은 노부부에게 결국 자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돌아온 대답에 좌절하고 말았죠.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그 노부부는 그분들에게 자녀가 있는 줄도 몰랐죠. 딸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친부모였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슬펐을 것이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의 자녀인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에 침통했을 테니까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결국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딸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말이죠. 더는 그 사실들을 비밀로 남겨두었다가는 딸에게 더 큰 상처만 될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미, 사실 너의 친부모님은 나와는 잘 알던 사이였단다. 아니지, 지인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라고 해야겠구나. 나는 미국에서 교사로 재직할 초창기에 신장 쪽에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식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지.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계점을 넘기지 않고 이식을 받을 수 있었어. 제이미 너의 친아버지의 신장이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그리고 남편을 불치병으로 잃은 너의 친어머니는 너를 임신한 채로 혼자서 그 아픔들을 견뎠다. 그리고 너를 낳았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너를 낳고 나서 혈전성 질환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 그분은 자기 죽음을 예견했는지 미리 나에게 연락하여 너를 부탁했다. 나는 슬프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너를 입양했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단다.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마. 너는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딸이란다. 제이미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내 눈시울을 붉히더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복잡한 심경이 들었을 테지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한 벤치에 앉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평소처럼, 아니 그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또 다른 행복을 만끽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제이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은인이자 제이미의 친부모님이 지금의 우리를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딸 잘 키웠죠? 앞으로도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미국인 메리골드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